네, 늦은 시간까지 우리 민주당, 정의당 의원님들 또 우리 당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 후보자님 또 총리실 여러 공짜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하면서 나는 많이 느낍니다. 뭐 저희도 그렇게 했겠죠. 했는데 야, 우리가 우리나라 스스로 민주주의를 깎아먹고 있구나. 우리가 정부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이렇게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총리 후보자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미 수년 전, 수십 년 전 청문회에서 다 검증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으며 그 정부의 신뢰가 불신당하면은 그러면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올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청와대 내에서 하버드 교수들이 썼다는 정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 뭐 이런 책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반복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총리 후보자가 재산이 많이 늘었다 그럽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재산 많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소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당한 근로로서 세금을 냈다면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제가 오늘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 국가들은 통상이라든가 지정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주요 공직자들이 로펌이나 싱크탱크나 세무법인에 다 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게 법률 수지 자체가 큰 무역 수지의 지금 저희 적자 요인입니다. 론스타 사태도 그렇고 론스타도 우리만 있는 게 저쪽도 론스타에 뭐 미국의 큰 로펌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럼 싸워야 됩니다. 통상 지식을 가져야 되고 총리를 해보면서 정부 때 이 우리 규제 환경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새로운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북핵은 해외 투자에 아주 그 불리한 요소인데 북핵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불안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가 필요한 일들인데 로펌이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 로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FTA 할 때 그래서 법률시장 개방을 좀 더 가감히 했으면 좋은데 안 한 것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아쉽습니다. 자, 오늘 아침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경향신문은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을 굉장히 참 많이 생각하는 진보적 신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수출 증가 속 무역 적자, 외생 변수 대응 전략 시급하다. 지금 수출이 늘었는데요. 무역 적자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보 언론에조차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은 누구 때문에 늘었습니까? 우리 정부가 잘해서 늘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기업들 반도체하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창의적인 기업인 상에서 뭐 어디 미국의 큰 상을 받았다던데 그런 기업인들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인들 노력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경제는 어렵지만 내수 경제는 어렵지만 그런 수출 주도의 반도체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해 왔는데 무역 수지가 어려워지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쓰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더 심해지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과 경상 수지가 모두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 우려도 나온다.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원 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이죠.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3고 시대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한국은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임에도 중국, 미국, 베트남 3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다. 악재 틈바구니 속에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차기 정부 경제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위대한 결단, 한미 FTA 뭐 때문에 했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반도의 이 좁은 반도에 북한으로 분단된 국가에서 섬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통상이 아니고서는 무역 영토를 넓히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 그 경쟁력을 높이지 않은 속단 그런 위대한 결단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한덕수 총리가 옆에 계셨죠. 그런 결단이 다시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우리는 무슨 뭐 일본 무슨 행사에 갔던 게 문제되고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일 외교 정상화 때 야당 의원이지만 찬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도 외색이라고 하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용감하게도 일본 문화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류가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담하고 과감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시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또 그만한 경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총리 후보자로 더욱이 출신 지역으로나 또는 역대 일했던 정부로서나 우리 민주당 의원이나 정의당 의원님들도 반대하지 않을 후보를 우리가 총리 후보자로 뽑았는데 지금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2007년에 청문회에서 이미 한 번쯤 검증되고 넘어갔어야 될 일들이 다시 문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략적으로 한미 FTA를 선택했다면 문재인 대통령 고심하다가 임기 다 넘기고 이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총리 후보자님이 총리로 되신다면은 큰 과제입니다. 이게 예전에 한미 FTA는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했으면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걱정했다면은 포기해도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빠지면은 이제는 완전 고립됩니다. 한반도에서 북한과 잘려서 반도로서 섬나라처럼 고립되고 일본이 이제 앞장서고 중국도 합세해서 환태평양 지역 전체가 똘똘 뭉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또 반대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벌써부터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걸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경험 있는 또 경륜이 있고 국제 통상에 밝은 분이 지금 예, 최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구의 강병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